이슈 오늘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설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죠. 코로나19 때문인데 과연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위기 때 설 명절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한국국학진흥원 김미영 수석연구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 명절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올해는 명절에 고향 방문도 자제를 해야겠고요. 참 여러모로 어려운데 과거에 조선시대에도 이런 역병 같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럴 때 네. 명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하거든요.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된 조선시대 일기자를 보면요. 이 천년두와 같은 역병이 돌 때는 명절 차례를 생략했다는 내용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거는 차례를 생략함으로써 사람들이 모이는 걸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이로써 자체 방역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역병이 돌 때 차례 지내기를 생략했다라고 하셨는데 조선시대라고 하면 유교를 숭상하고 철저히 그 예법에 따르던 시대라서 이 차례를 포기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차례나 조상제사 같은 것을 지내는 방식을 예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예의 핵심 요소가 뭐냐면 시의성이라고 해서 네. 이 말은 때에 어울리고 부합하도록 실행한다라는 원칙이 나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조선시대 당시 전염병으로 모든 일상이 비정상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선조들은 그러한 상황이 오염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차례를 올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고 적절하다고 여겼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철저히 예법을 따르지만 그 시기에 맞게 시일성에 맞게 예를 잘 지켰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간혹 이렇게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기 힘들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또 화상을 통해서 차례를 지내기도 하는 것 같던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정확한 기준이 없겠지만 예법에 잘 맞는 걸까요? 이것도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교통시설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랬죠. 그런 조선 시대에는 벼슬로 인해 타지에 객지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명절이나 제삿날이 기제삿날이 되어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겠죠, 당연히. 네. 그럴 때는 조상의 신주를 그려놓은 족자가 있습니다. 영위도라고 해서 네. 우리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에도 소장하고 있는데 그 족자를 고향집이 자리한 방향의 벽에 걸어두고 간단하게 객지에서 머물고 있는 객지에서 차례나 제사를 지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과 같은 온라인 화상 차례도 크게 예법에 어긋난다고는 볼 수 없겠죠. 어떻게 보면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거랑 맥을 같이 하는 거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예법에 어긋나지 않고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갈 수 없다면 화상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차례를 지낸다면 충분히 그 마음은 전달하는 것이다라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네. 설날이 되면 차례를 지내게 되는데 차례상 음식 많은 분들이 네. 고민도 하시고 힘들어도 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좀 현대에 와서는 과도해진 면이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측면으로 그거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근대화를 거치면서 경제력이 향상되어서 사실 살림 형편이 나아졌잖아요. 그죠? 네. 그만큼 여유가 생겼고 네. 또 농법이 발달해서요. 비닐하우스 농법이 개발이 되어서 계절 상관없이 우리가 계절 음식을 재료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유통 시스템 발달로 전라도의 홍어를 내일이면 경상도에서 받아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래 음식을 장만할 때도 계절이나 지역 상관없이 다양하게 식재료를 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 종류가 많아지고 또 종류도 다양해졌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농업 시스템도 발달했고 유통 시스템도 많이 그렇죠. 발전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힘들어서 못 올렸던 음식들을 이제는 올릴 수 있게 되니 점점 하나둘 늘다 보니 이렇게 과도해진 것이다라고 보신 건데요. 그렇죠. 재래 문화의 지침서라고 하죠. 주자가래에 이 차례상 차림에 대해서도 기록이 돼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기록이 그럼 돼 있나요? 그 주자가래에는요, 그 설 차례상 차림에 대해서 술 한 잔, 네. 그리고 차, 아무래도 주자가래는 중국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차 한 잔, 그리고 과일, 여러 과일을 담은 쟁반 하나를 차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네. 사실 설 차례는 기일에 지내는 제사가 아니에요. 네. 제사가 아니라 새해를 맞이했다는 것을 조상에게 알리는 의식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인의, 그러니까 조상의 기일에 지내는 제사와 달리 아주 기본적인 음식만 차려두고 새해를 맞이했다는 인사를 드리는 의식을 수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일에 지내는 제사랑 차례상이랑 큰 차이 없이 많이들 차리시는데 그게 아니라 설날 차례상은 술 한 잔, 차 한 잔, 과일 담은 쟁반 하나 이렇게 딱 세 가지만 있었군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현대에 와서 명절에 이렇게까지 힘들 일이 아닌데 오히려 변해서 그렇죠. 변색돼서 힘들어진 거네요. 오히려 더 가해진 거죠. 네. 현대에 왔어. 예전보다. 네. 그리고 실제로 유명 종가들도 차례상을 일반 가정과 달리 좀 검소하게 차리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거기들 한국국악진흥원 우리 조사에 따르면은 그 진성희 씨 예를 들어 태계 이양 선생 종가에서도 설날에 술 그리고 떡국 아무래도 설날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여기 경상도 지역에서 많이 쓰는 두부전, 두부부침 한 접시, 그리고 포, 과일 한 쟁반 이렇게 5가지 음식으로 차례상을 차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대부분의 종가에서 일반 가정보다는 검소한 설 차례상 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게 차리자 그렇게 해서 요즘에 뭐 사서도 많이 차례를 지내긴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어른들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조상들이 노한다.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어디 그렇게 차리냐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문화가 바뀐 건가요? 일단은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뭐 경제력 이런 원인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그 종가의 경우에는 전통 격식을 엄격히 준수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자가래 지침서를 하다 보니까 3가지 음식으로 구성을 하되 우리 한국 상황에 맞게 떡국도 올라가고 또 두부구이라든지 뭐 전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간소함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일반 가정에서 우리가 조선 후기 또 우리가 뭐 구한말 근대 시기에 오면 제사라든지 차례라든지 그 형식은 일반 서민들이 받아들이지만 네. 종가처럼 세세한 예법이나 격식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죠. 네. 주자가래를 접할 기회도 없고요. 네. 그러나 이제 전 국민이 유교적 차례는 따르지만 어디까지나 그 표면적인 격식 형식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조상을 좀 더 잘 모신다는 생각에서 이것저것 올리게 되는 게 마음을 다하고 성의를 다하고 정성을 다한 것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해서 나쁠 거 없고 뭐 정성이 들어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마음에서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라 표면적으로 보고 많이 하면 좋을 거라는 인식에서 늘어난 건데요. 그러니까 뭐 조기도 오르고 전도 오르고 탕국도 오르고 여러 가지 음식이 오르는데 차례상은 그것 다 필요 없이 주가포, 술, 과일, 포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뭐 앞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만 술과 떡국 그리고 과일과 포를 기본으로 하되 나머지는 그야말로 그 집에 우리가 가정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박사님께 여쭤보는 이유가요.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해도 어르신분들이 어디 이러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또 한 번 확인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도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집안일도 많이 일어나고요. 명절 지나면 이혼율도 증가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맞습니다. 네.
차례상은 제사는 그렇게 지낸다고 하더라도 차례상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 그렇죠. 않아도 마음은 충분히 전달이 된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조상님들의 좀 지혜를 본받아서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제가 배울 그거는 아까 시성 그러는 걸 얘기했잖아요. 네네. 예라는 거는 때에 어울리고 부합하도록 한다라는. 그래서 이번 설 연휴도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상당히 서운해하고 아쉬워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이 그랬듯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이것도 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네. 우리 코로나 방역에 앞서 우리 유교가 아주 성행했던 조선시대에도 가감히 제례를 포기했듯이 네. 이런 코로나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법, 유교 물론 좋지만 시일성에 잘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 또 시국인 만큼 코로나19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국학진흥원 김미영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